일단 그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지난달 말에 상해 폭행 협박 혐의로 이 가해자를 고소를 해둔 상태고요. 별개로 시민단체에서도 폭행 협박으로 이 사람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 변호사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고인의 사망과 이번에 폭행 협박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이걸 입증할 수 있으면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 참 가슴 아픈 게 유서나 근무일지를 보면 이 고인께서 한글 맞춤법을 정확히 모르세요. 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을 보면 너무 따뜻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참 순진하구나, 따뜻하구나 이걸 볼 수 있어서 두 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아파트 입주민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니까 잘 아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은 아마 꽃에서 개미가 이렇게 떨어져 내리면 그걸 개미를 집어가지고 땅바닥에 내려놓을 사람이지 그렇게 아주 심성이 착한 분인데 너무 안타깝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 하시더라고요.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승철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자계 토르 시사 여전사 박연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둥번개와 아. 빠바바. 지금 바람 많이 불죠. 네. 저 여기 올라오다가 참새가 진짜 바람에 날아가는 걸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날아갔겠죠. 누가? 참새가. 참새가? 네. 아니에요. 바람에 참새 머리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보신 적 없죠? 털. 오, 저희 아들이 그거 보고 진짜 배꼽이 빠지게 웃으면서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박연미 기자가 소설도 쓰네요. 소설이 아니고 저건 시라고 봐야죠. 아 진짜예요. 네, 시. 제가 증인 제가 모셔올 수 있어요. 아. 네. 알겠어요. 예. 네. 근데 오늘 오전에 실검 중에 가수 영탁 씨 영탁 생일 뭐 이러면서 실검에 올라온 거 여러분 보셨어요 혹시? 못 봤는데요. 예? 오늘 생일을 하고 영탁 팬들이 막 그 오늘이요? 실검 관리해가지고 실검 막 1위도 되고 강남역에 가면은 광고판에 0513 그래가지고 영탁 탄신일. 영탁 생일이다 이러고 허리케인이 또 영탁을 키운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무거운 녀석들은 뭐하냐 이거예요. 아. 예? 네, 70형님 오셨습니다. 일구야 뉴스 듣고 싶다 본론.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얘기입니다. 이 개학 미뤄지고 9월 학기제 논란이 더 가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9월 신학기제, 9월부터 학기 시작하는 나라들이 워낙 많고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호주만 봄에 학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일본이 아마 4월일 겁니다. 일본은 4월이더라고요. 네, 우리가 네. 3월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기 때문에 뭐 유학 가거나 이럴 때 반년을 거의 놀다가 가야 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 기존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다시 얘기가 나온 건 이번에 개학이 미뤄지면서 사실상 1학기가 거의 다 지나갔고 네. 이태원발 집단 감염 때문에 추가로 연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체 학년을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아이들의 절반 정도는 6월부터 학교를 가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조금 더 안전하게 시간을 가지고 9월에 개학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학 등을 준비할 때는 학기제를 맞춰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대학, 뭐 취업 시장 그리고 여러 가지 자격증 문제, 임용고시 문제 이런 것들의 스케줄을 다 조정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예.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보통 자녀의 학업 스케줄에 맞춰서 휴가도 가고 이렇게 연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회사의 사업 계획에도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네. 휴가를 언제 갈 거냐. 간단한 문제가 아니군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또 학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 수능을 그럼 몇 월에 볼 거냐, 수행평가 기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전 산업의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논쟁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차가 이제 우측 통행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이제 미국식이고 일본은 이제 영국 따라서 이제 좌측으로. 좌측 통행하는데 이거를 바꿔보자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우회전할 때마다 크게 돌아야 되고 이 신호등 봐야 된다고 하면 사실 저는 목동에서 네. 운전하면 헷갈릴 때가 좀 있더라고요. 거기는 우회전이 일방통행이 항상 또 많잖아요. 일방이 네.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을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걸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논란대로 지켜보면서 중요한 건 이제 고3생들이에요. 재수생들하고 맞습니다. 대입시인데 네. 수능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정대로 치러진다는 거예요? 예정대로 연기한다는 거예요? 예정대로 치르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수능 날짜가 조정이 됐었잖아요. 11월이었는데 한 2주 연기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12월 3일입니다. 네. 12월 3일로 연기가 됐는데 지금 이태원발 집단 감염 때문에 등교 일자도 이제 한 주씩 수년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능 일정을 연기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교육관계당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태원발 감염이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는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오늘 고3생들이 등교를 하는 날짜였거든요. 그러네요. 13일 오늘. 그런데 이제 연기가 돼서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20일이 되고요. 원래는 내일 치르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것이 이제 학력 평가인데 이것도 연기될 수밖에 없어서 뭐 모의고사 또 수능 날짜까지는 이제 예정대로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정에 혼선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만만치 않을 거예요. 계약해도 석 달 동안 5번 시험을 치러야 그렇죠. 되거든요. 중간기말고사 포함해서 애들이 느끼는 부담도 클 거고 이 학부형들도 상당히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또 더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초등학생 경우는 최장 34일간 가정 학습이 가능하다고요? 네, 이거 서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개학 연기에 따라서 요 수업 일수가 좀 줄어들었고 초등학교 수업 일수는 3학년 이하 저학년이 지금 171일까지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고학년은 173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교외 체험학습 허용일이 원래는 전체 수업 일수의 10% 이하예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만 특별히 전체 수업 일수의 20% 이하로 조금 더 늘려준다는 거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서울 지역의 초등학생은 최장 34일 동안 등교 개학 이후에도 학교에 안 가고 온라인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교외 체험 학습 기간은 토요일, 공휴일 빼고 연속 10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요 연속일 제한도 없앴어요. 그러니까 워낙 학부형들이 불안해하고 지금 상황을 예단하기 어려워서인데 이렇게 만약에 된다, 1학기를 이렇게 보낸다 하면 그 일부의 경우에는 정말 학교에 몇 번 안 가보고 방학을 맞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네. 박연미 기자가 이 코로나19 되면서 학교 휴업하면서 지금 아들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3개월째 단체 이동 생활하고 돌봄을 하고 있는 이동 돌봄. 그렇죠.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에요. 그러면 원래 며칠 등교하기로 한 게 언제 연기됐어요? 지금 원래는 5월 27일이었는데 6월로 미뤄졌거든요. 저는 뭐 계약하면 그래도 꿋꿋하게 네. 어린이의 면역력을 믿고 한번 보내볼까 하는 마음이에요. 네. 네. 자, 학원 가도 참 걱정입니다. 이태원에 다녀온 보습학원 강사에게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감염된 사례가 나왔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학교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학원은 또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인천 지역의 A씨입니다. 이 이태원에 다녀온 뒤에 확진이 됐는데 이 학생 또 학부모에까지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역학조사에서 처음에는 무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본격적인 역학조사가 되니까 보습학원 강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이렇게 되면 무증상인 가운데 학생들의 학부모 또 학생들에게 또 감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 자체가 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교를 하더라도 다른 아이들로부터 감염될 우려가 있다 이런 걱정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예. 아유, 바람 부는 날 천둥 소리 들으니까 천둥 소리가 막 찢어지려고요. 금요일 날 비 온대요. 우박 내릴 것 네. 비 같아요. 온대요 금요일부터. 예. 자, 아파트 내 이 갑질로 돌아가신 경비원의 형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가해자가 스스로를 반공인, 반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다 이런 그냥 말을 스스로- 반인 했는데 반수도 아니고 뭐죠? 그러게요. 이제 스스로를 적어도 공인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가해자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공인이라는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네. 나 그만큼 뭐 좀 유명인이다.
있는 사람이다. 있는 사람이다. 괜히 이런 거를 힘좀 내비치려고 있다. 그랬던 예. 거죠. 근데 이제 작곡가 겸 가수라고 하고 그래서 경비원을 향해서 여러 가지 험한 말을 많이 했는데 근데 공인이라면 더 조심했어야 되는 거 당연하죠.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는 스스로를 반공인이라고 했지만 가해자는 후배들을 불러서 이 경비원을 뭐 땅에 묻어버리겠다 이런 험한 말까지 하고 심지어는 이 작고한 이 경비원을 향해서 머슴이라는 표현까지도 썼거든요. 네. 아무리 입주자지만 아니 서로가 존중해야 할 대상이지 한 사람을 또 한쪽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폄하하는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고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참 기사 읽거나 또 뉴스 통해서 볼 때마다 참 한숨밖에 안 나오는 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가해자가 보낸 문자도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돌아가신 분의 성함이 최희자 석자 선생님이세요.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예. 이 가해자가 보낸 문자를 보면 내가 이른바 머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 밀려서 몸을 다쳤다. 수술비 2천만 원 준비해라. 장애 등급을 받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열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상당한 압박감을 고인이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여기에서 등장하는 그 진단서 있잖아요. 이게 이 드자비를 하면서 본인 때문에 본인에게서 벗어나려고 이 돌아가신 분이 벗어나려고 할 때 생긴 그런 상해가 아니고요. 그 이전에 교통사고를 통해서 발생한 그 장애 그 내용을 경비원 분과는 무관한. 무관한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그걸 8월 이 스스로 뭐 반공인이라는 가해자가 작년 8월에 교통사고 나고 그걸 뗀- 갖다가 이분한테 이제 보낸 거예요. 사진을 네. 찍어서 이분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 형에게도 이제 관련해서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머슴에게 맞았다라든가 아니면 이 가짜로 사람을 형편이 어려운 분에게 2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럼요. 이게 등등 해서 굉장히 압박을 줄 수 있는 협박 문자를 보내서 국민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아파트 입주한 분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니까 잘 아는 분이더라고요. 이 아파트 고인이 되신 분. 이분은 아마 꽃에서 개미가 이렇게 떨어져 내리면 그걸 개미를 집어가지고 땅바닥에 내려놓을 사람이지 그렇게 아주 심성이 착한 분인데 너무 안타깝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 하시더라고요. 유가족들한테 사과는 가해자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할 정도면 이런 일이 안 생겼겠죠. 앞서도 말씀을 강조를 해주셨지만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다른 입주자들도 이 경비원 작고하신 분에 대해서 정말 친절한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아니 경비를 해주시는 분들이 친절하고 상냥하게 해주시는 것 이상으로 더 우리가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최씨 이 고인이 되신 채모 경비원의 발인이 있었어야 되는데 유족들은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먼저 받겠다며 발인을 내일로 일단 미뤄둔 상태입니다. 네. 그거 아직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는 없었죠. 안 얘기겠네요. 했고요. 그 네. 고인의 형과 몇 차례 통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뭐 그 모르쇠로 일관을 하다가 이제 출국 금지 등의 조치가 나왔더니 내가 몸이 아파서 못 가겠다라든지 내가 공인이라서 기자들에게 신상이 노출될까 봐 못 간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변명만 하고 있다고 하고 속 시원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폭행했느냐, 왜 협박했느냐에 대해서는 물었더니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다고 하네요. 그 경찰이 이제 수사에 나선다니까 네. 제대로 된 수사를 좀 기다려 보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이 많이 늘고 있죠 지금. 네, 2시간 전에 확인해 보니까 28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번- 어제 12만인가 그랬었는데. 네. 2배가 더 되는. 네. 이번 주에 경찰이 소환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그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지난달 말에 상해 폭행 협박 혐의로 이 가해자를 고소를 해둔 상태고요. 별개로 시민단체에서도 폭행 협박으로 이 사람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 이 변호사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고인의 사망과 이번에 폭행 협박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이걸 입증할 수 있으면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 참 가슴 아픈 게 유서나 근무일지를 보면 이 고인께서 한글 맞춤법을 정확히 모르세요. 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을 보면 너무 따뜻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참 순진하구나, 따뜻하구나 이걸 볼 수 있어서 두 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그
그날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가해자가 관리사무소로 끌고 가서 뭐 네, 잘라라 해고해라 그랬더니 폭행. 내 딸이 지금 시집을 못 가는데 어떻게 일을 그만두느냐. 예? 그 둘째는 또 대학생이에요. 아직. 아, 네, 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전사 박연미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 그 민경욱 전 통합당 후보 투표 조작설 여기에 대해서 여당 원내대표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일갈을 했네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한마디 했는데 웬만하면 타당의 의원들에게는 험한 이야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말 같지 않아 응대하지 않으려 했는데 자꾸 선거 부정 관련 얘기들을 한다면 아직도 19세기적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따 오후에 원내대표 회담이 있다면서요. 국회 일정 논의한다고 그러던데. 네, 지난주에 했어야 하는데 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부친상을 당해서 일정이 좀 미뤄졌습니다. 그 4월 임시국회 회기가 15일에 끝나는데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 반지의 후속 법안, 뭐 기타 국민취업지원제도법, 예술인 고용보험법 등등 법안 한 100여 건이 20대 국회 만료 직전에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여기까지는 지금 합의가 돼 있거든요. 네. 다음 주 중에 아마도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예정이 나와 있는데 상임위 구성 관련해서는 상당한 기대감이 예상이 그래요. 됩니다. 그 21대 상임위 구성 놓고 특히 법사위 권한 문제도 논란거리죠 지금. 무겁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인데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관행상 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가거든요. 여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가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가 마치 이제 상원처럼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다 통과가 된 법안들에 대해서도 체계, 자구 이런 심사 추가를 받도록 이제 규정을 하는 자구 것인데 수준. 자구요. 네, 자구인데 뭐 타상임위의 통과 법안이니까 기능적으로는 문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만 보완해서 통과하면 되는데 정치적으로 자꾸 발목 잡기를 하는 수단이 되고 있어서 그래요. 법제사법위원회 무겁습니다. 밑줄 7개, 별 7개입니다. 무겁군요.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줄여서 알겠습니다. 법사위입니다. 예.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사 일정 조율을 위해 오늘 만나는데요.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의 전초전 성격도 있는데 법안 심사권을 가진 이 위원회의 장을 어느 당이 가져갈지가 쟁점이죠. 네. 법제사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이 위원회는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오늘 힌트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토르 박연미 기자가 특별히 나왔잖아요. 네. 세 글자로 줄일 수도 있고 7글자입니다. 박연미 기자. 특별히 나왔나요? 늘 나왔는데. 아 그랬군요. 특별히 힌트를 드리는 걸로. 네. 아 제가 특별히 힌트를 드리는 걸로. 우리 사회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 정도만 하죠. 네, 뭐 시간 여기까지만 되죠. 할까요? 네. 다 아실 거예요. 정답 네. 보내주세요. 50원 유료 문자 샵 연고 TBS 앱 열렸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토르 박연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